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레이 한국어 미레이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의 식사 예절인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쉽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5, 6급 레벨 영상이 바로 내일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하늘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과 밥 먹을 때, 이건 뭐지? 하고 헷갈리거나 조금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한국은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식사 예절이 중요하잖아요. 외국인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예절만 잘 지킨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와,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식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필수 식사 예절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은 장유유서, 그러니까 나이의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아주 강한 나라예요. 이 문화는 식사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나 직급이 높은 분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가장 연장자 또는 직급이 높은 분이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해야 해요. 어른이 자 드세요 하고 먼저 수저를 드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수저를 들 수 있어요. 이런 예절은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회사에서 상사분과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모두 해당돼요. 혹시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예절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은 식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몇몇 나라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 식사할 때는 젓가락 사용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물론 서양 음식처럼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찌개나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먹을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 이 두 가지 도구가 필수죠. 한국에서는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을 먹습니다. 간혹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예절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젓가락질입니다. 한국에서는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물론 외국인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괜찮아요, 편한 대로 드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바른 젓가락질이 사실 사용하기에도 훨씬 편하고 한번 배워두면 정말 유용해요. 혹시 지금 젓가락질이 조금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오신 많은 외국인 분들이 젓가락질을 금방 잘하게 되거든요. 마치 한국어 실력처럼 젓가락질 실력도 늘어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식사 중이 아닐 때 밥그릇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꽂아 놓으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분들께 제사를 지낼 때 밥그릇에 수저를 꽂아 두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사할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 한국, 중국, 일본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가 비슷하죠. 그런데 밥그릇을 다루는 예절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예의에 맞는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릇을 식탁에 두고 먹는 게 일반적인 예절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게 그릇을 들고 먹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그릇을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기 편하게 그릇을 살짝 기울이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아예 손으로 들고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 공동 반찬을 다룰 때도 중요한 매너가 있습니다. 공동 반찬을 덜어올 때는 너무 많이 집어오거나 반찬을 뒤적거려서 골라 집어오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은 반찬만 찾으려고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 안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반찬을 먹기가 조금 찝찝하겠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같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의를 지켜주면 아주 좋답니다. 또 김치를 먹을 때 젓가락으로 김치의 빨간 양념을 싹싹 긁어내거나 덜어내고 흰 부분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물론 김치가 너무 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의가 없어 보일 수 있답니다. 만약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신다면 처음부터 조금만 덜어오거나 다른 안 매운 반찬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한국 친구나 지인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때 빈손으로 가는 것은 조금 예의에 어긋날 수 있어요.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방문할 때 작은 선물, 과일이나 음료 등을 사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건 집주인에게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비싼 선물을 할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식사 후에 마실 수 있는 음료수 또는 케이크 같은 작은 간식거리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주 방문하는 아주 친한 친구의 집이라면 굳이 매번 선물을 사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예의보다는 편안함이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식사 자리 외에 술자리 예절도 알아볼까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면 술자리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술은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따르기. 술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요. 술을 따를 때도 술병을 두 손으로 잡고 따르거나 한 손으로 병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팔꿈치나 손목을 가볍게 받쳐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분들에게 술을 따를 때 그리고 그분에게 술을 받을 때 이 예절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서 어른이나 상사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그분을 똑바로 마주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술 마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른에게는 조금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입을 가리거나 등을 보이면서 마시는 거죠. 보통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방향으로 돌려서 마시면 되고 손으로 입을 살짝 가려주는 것까지 하면 완벽한 매너입니다. 물론 친구들이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똑바로 마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상사나 어른들과 함께라면 꼭 고개를 돌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센스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식사 중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들을 알아볼까요? 이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절일 것 같아요. 먼저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지 않기. 특히 식탁에서 기대는 자세는 피해야 해요. 과한 후루룩 쩝쩝 소리 내지 않기. 국물도 웬만하면 조용히 떠먹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식사 중 대화는 참 즐거운 일이지만 음식을 씹으면서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 특히 면 요리를 먹을 때 과하게 후루룩 소리를 내거나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밥그릇은 들지 않는다. 공동 반찬은 뒤적거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셔도 한국 사람들과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식사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바른 젓가락질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